자, 다시 물권도 초음권 이어서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죠. 이제 하단에 양가로 3번 성질이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을 봐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물권도 초음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이런 사례 봐봤죠. 갑소의 부동산을 우리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효죠?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 소유자인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등기하면 이제 병은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이날 을 처음 받겠죠. 그래서 병은 이런 앞사실을 모른다 해보세요. 그럼 앞사실을 모른다가 선이었죠. 선이면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무효 그랬죠. 절대적 무효.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전부 무효했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걸 이제 갑이 발견했어요. 그럼 갑은 내가 소유자인데 이 무효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무효 등기 다 말소 청구해야 돼요. 이때 병 등기 무효지만 병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등기 말소 청구가 물권조 초음권 중에 방해 제거 청구 그랬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은 뭐 고의가실 있나요? 병이 갑소유권 침해할 의사가 없었죠. 병은 납사실을 모르고 을을 소유자로 믿고 샀더라도 앞사실을 모르더라도 병은 무효입니다. 병 불상해도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처럼 침해자에게 고의가실 없더라도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권조 초음권은 침해자에게 잘못 없어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예컨대 이해가 좀 안 좋으니까 이 사례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3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 초음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소멸시효란 말이 나왔죠. 그 시효란 말을 좀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자, 시효란 먼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우리 시험범위라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원래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일단 시효란 어떤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대로 법률관계에 효과를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 상태에 따라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말이 어렵죠? 그럼 예를 들면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권리 행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권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대로 법률 효과를 부여해서 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취득시효는 뭘까요? 권리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그 상태대로 권리를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이런 게 시효입니다. 다시 소멸시효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일단 오늘은 권리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없애버립니다. 즉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권리 없애버려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일단 채권은 10년간 행사해야 돼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얘는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그 다음에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없어집니다. 그럼 아까 봐보세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랬는데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에요. 얘는 10년. 그다음에 소유권은 완벽한 항구적 권리라 이건 애초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아닌 나머지 이외의 권리 20년이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지역권. 아까 지역권 우리가 물권이라고 잠깐 봐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채권이 아니죠. 소유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로친 이외의 권리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얘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10년 지나면 못 받는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날 누구한테 돈 빌려줬거든요. 그럼 10년간 돈 갚아 안 하면 돈 받을 권리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소멸시효예요. 다시 내가 이날 돈 빌려줬는데 10년간 돈 갚아라고 청구하지 않으면 10년간 돈 갚아 안 했죠. 그러면 그 권리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제 돈 못 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력이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근데 내가 오늘 돈 빌려줬죠. 근데 9년째 되는 날 돈 갚아 그랬어요. 돈 갚으러 이행 청구했다. 그러면 9년의 소멸시효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이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근데 안 갚더라고요. 안 갚아서 또 이때부터 9년째 되는 날 또 돈 갚아 그랬어요. 그러면 9년 소멸시효가 또 다 중단됩니다. 그럼 이날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또 10년 진행돼요. 그러니까 약 9년 10개월 만에 돈 갚으면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근데 10년 동안 한 번 더 돈 갚아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소멸시효예요. 채권의 소멸시효. 은행은 상법이라 여기랑 10년 아니에요. 은행은 우리 개인 간의 채권이 10년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소멸시효? 이제 취득처는 다음 주 할 거예요. 일단 소멸시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청구권이 있는데 좀 이따 하겠지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방금 전에 물권적 청구권 보셨죠? 이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 채권적 청구권은 이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에요. 얘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없애버립니다. 근데 소유권은 애초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했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이거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이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시험범위 아니라 지금 우리 책에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게 우리 민법은 민법 중에 약 절반만 우리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시험범위 아닌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을 일단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162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양가로 4번 행사자 있나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칩니다. 현재 물권자 동그라미. 아까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상대방 있나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칩니다. 현재 침해자 동그라미.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아까 항상 물청 그러면 현재, 시가 현재입니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갑토지에 우리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갑 허락 없이 불법으로 건물 지었어요.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을 소유입니다. 그럼 내 토지 소유권이 방해다니까 갑은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갑이 현재 물권자가 우리에게 건물 철거하고 토지 돌려달라고 물권적 청구권, 자 줄여서 물청이라 할게요. 물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아직 우리 철거 안 했거든요. 근데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매했어요. 그리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법률행위인데 소유권이라는 물권 취득을 하면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토지 소유자예요? 누가 토지 물권자입니까? 소유자가 물권자죠. 이제는 얘는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럼 이제 현재 물권자인 병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병만 물권 요청 행사할 수 있고 갑은 더 이상 이제 못해요.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이처럼 항상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행사자 동그라미 1번 현재 물권자. 그래서 현재 물권자 동그라미 쳐봤죠. 그럼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 요청도 이전함으로 즉 이 말입니다.
물청은 항상 현재 물권자한테 있어요. 현재 물권자. 따라서 여기 소유권이 이전하면 그럼 얘가 소유권자죠. 그럼 물청도 무조건 따라와요. 그게 현재입니다. 다시 소유권이 이전했죠. 그러면 누가 현재 물권자예요? 병이기 때문에 물권 요청도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래서 A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2번.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 요청권도 이전하므로 소유권 이전한 종전 소유자, 저기 갑을 말해요. 갑은 더 이상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해 준 자, 그럼 얘는 갑을 말하죠.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에요. 이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누가 행사했는지 현재 물권자 병만 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항상 이게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다시 보세요. 상대방. 동그란 1번. 현재 침해자 또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만 상대로 해야 된다. 여기 아까 현재 침해자 또는 현재 방해자요. 따라서 갑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를 병이 을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갑은 단 병이죠. 병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철거를 청구해야 된다. 즉 처음에 의리지었지만 현재 침해자가 병이죠.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한다? 병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현재 침해자, 현재 방해자요. 그리고 의뢰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어요. 아까 민법체가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항상 물청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자 물권은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죠. 물권은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물권 요청권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침해자요. 현재 침해자. 다시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물권 요청권은 누구한테? 현재 내 물권을 침해한 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앞으로 와보시면 이제 161페이지 다시 와보세요. 161페이지. 이제 하단에 양가로 3번 성질 있나요? 성질에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물권 요청권은 항상 시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 요청권은 물권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시 물권 요청권은 물권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따라가야 현재 물권자죠. 그렇죠? 다시 물권이 이전하면 이 물청도 따라가야 현재 물권자예요. 그래서 아까 이 사례에서 소유권 물권이 넘으면 물청도 따라온다 했죠. 그래서 항상 물청은 물권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 요청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 요청권만 양도할 수 없어요. 항상 물권이 가면 물청도 따라갑니다. 그게 현재. 다시 이제 양가로 3번 성질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물권 요청권은 물권과 언제나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물권 요청권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항상 물권이 가면 물청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물권과 분리해서 물청만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물권 요청권이 미다지문이에요. 미다지문을 다지면 물권이 돼요. 물 열면 물권 요청권이 되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즉 물권하고 적청권 분리하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항상 딱 붙어있다 생각하면 돼요. 물권에서 물권이 가면 물청도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 요청권만 따로 양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 항상 현재 물권자만 기억하면 그 동그라미 2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물권 요청권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1월 달에 판례를 공부할 겁니다. 이제 163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02번 물권 변동 있나요? 그래서 네모 1번 공시원칙이 있는데 네모 2번은 공신이죠? 공시원칙과 공신원칙은 서로 다릅니다. 자, 공시란
그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가 누구에게 있는가 공공연하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가 누구에게 있는가 공공연히 알려준다. 그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이 서로 달라요. 자, 봐보세요. 제가 지금 이 양복을 입고 있죠. 이 양복 누구 거예요? 이 양복. 네 거지, 네 거. 네 거죠? 이렇게 싸구려 동사는 가지고 있으면 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거. 이 펜 누구 거예요? 네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처럼 동사는 가지고 있으면 네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아까 점유 가지고 있으면 네 거겠지 그래요. 그래서 점유로 권리관계를 외부에 나타냅니다. 아까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럼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실상 지배하면 네 거겠지라고 네 거겠지 하는 겁니다. 이처럼 동사는 점유로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다르죠. 제가 이제 오늘 야간에 수업 끝나면 이제 고속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거든요. 서울 올라가서 그 강남터미널 옆에 나대지 빈 공터가 있어요. 제가 밤마다 거기서 자요 이렇게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학원 출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 올라가서 이렇게 잘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토지를 혼자 점유하고 있죠. 제가 4일상 혼자 지배하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그럼 저는 소유자예요, 노숙자예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이렇게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 해서 네 거겠지라고 안 해요. 오히려 노숙자로 봐요. 그럼 부동산은 뭘 봐야 네 거겠지 하는 거죠? 등기입니다, 등기. 부동산 등기부 위에 올라간 자를 네 거겠지라고 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싸구려 동산과 비싼 부동산 서로 달라요. 그럼 자 선박. 선박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선박.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동산이에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려고 만든 게 선박이에요. 안 움직이려고 만든 게 선박입니까? 안 움직이려고 만든 건 건물이에요. 동산입니다. 그럼 등기한 선박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등기한 선박. 동산이에요. 동산입니다. 등기 안 하면 움직이고 등기하면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교하는 시간에 준부동산 나오죠. 이건 법에서는 이런 말 안 써요. 법은 동산 아니면 부동산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동산 아니면 부동산. 그러니까 법 시간에는 준이나 의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이런 말 어디서만 나온다? 부동산 학교론만. 나머지 시간에는 이런 말 안 씁니다. 움직이면 동산, 안 움직이면 부동산이에요. 그럼 항공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움직이잖아요. 그럼 등기한 항공기는 동산이에요. 움직이니까 동산입니다.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게 이게 다 동산입니다. 근데 얘들은 다 동산이지만 얘들은 가치가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니까 부동산처럼 공시를 해요. 다시 얘들은 가치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뭐처럼 공시한다? 이 싸구려 동산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이걸 학교론 시간에 준부동산 그래요. 부동산에 준해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한다 그래요. 이것을 준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준부동산 그 말은 동산이란 말이에요.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해서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동산 그 말 학교론 시간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학교론에 9가지 준부동산 나오죠? 나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나와 이제 학교론 시간에 9개 준부동산 나오거든요. 얘들은 다 동산인데 가치가 비싸니까 이거 일시불 주고 살 수 있나요? 이거? 자동차 보통 못 사죠. 그러니까 얘들은 가치가 비싸니까 은행에서 저당 자필하고 나온 겁니다. 저당 자필하고 나온 게 준부동산이에요. 원래 동산인데 이걸로 공시하면 누가 살 수가 없어요. 비싸서. 그래서 부동산처럼 이렇게 공시하면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학교론 시간에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그래요. 근데 법은 이런 말 없다 그래서요. 무조건 다 동산입니다. 동산. 근데 싸구려 동산과 비싼 동산 공시를 달릴 뿐이에요. 그럼 자 책의 네모 1번 공시 원칙 있죠. 양괄호 1번 의의 봐보세요. 의의. 물권은 절대적 지배권이므로 물권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즉 공시 방법을 갖추는 원칙을 말한다. 양가로 본 공시 방법 1번 부동산은 뭐다? 등기요. 2번 동사는 점유입니다. 점유. 사실상 지배 싸구려 동산. 네, 3번 특수동산이 비싼 것들이에요. 가로 열고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다 동산이지만 공시는 어떻게 한다? 등기나 등록을 합니다. 등록. 예, 4번은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나왔죠. 수목집단이란 토지에 나무가 지금 이렇게 심어 있어요. 이렇게. 미분리과실이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열려있는 나무, 사과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을 따지 않았어요. 감나무에 열려있다. 그것을 미분리과실 그래요. 미분리과실. 얘들은 나중에 하겠지만 1월달 하겠지만 얘들은 관습법 판례가 인정하는 명인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이건 판례가 인정한 거예요. 명인 방법. 무슨 말인가 의미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갑토지에 갑소유 나무들, 갑소유 수목이 있어요. 내 땅이 내 나무가 있죠. 근데 이 갑이 토지는 내가 계속 소유한 채 이 나무만 땅에 심어진 채입니다. 땅에 심어진 채로 나무만 팔 수 없을까 해서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게 명인 방법이에요. 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땅에 심어진 채로 나무만 을에게 팔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명인 방법이란 우리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 새끼줄을 쭉 둘러싸요. 이렇게. 그리고 곳곳에 을소유라고 편말을 붙여놔요. 이렇게 을소유라고. 그럼 우리가 등산할 때 이쪽 나무는 우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을소유 나무라고 눈으로 알 수 있죠. 눈으로 알 수 있게 나타낸 게 명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일반적 등기 모드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명인 방법을 통해서 땅에 심어진 채로 나무만 팔 수 있어요. 이런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 그래요. 그래서 등기는 못 하는데 땅에 심어진 채로 팔 수 있어요. 그런 게 명인 방법입니다. 일단 의미만 그래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그다음 이제 네모 2번 공신 원칙 돼 있죠. 우리 이거 이미 다 했죠. 우리가 절대적 무효할 때 같이 공신 원칙 했었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데 무효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무효 그랬죠. 다시 오늘 지금 세 번째 하고서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을 소유자 아니죠. 을 등기 무효입니다. 근데 을 앞으로 등기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제3자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처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병은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봐서 이런 앞사실을 모릅니다. 그럼 선이라 가정하면 그럼 병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래도 무효 그랬죠. 무효입니다. A를 유효라고 보호해버리면 갑이 소유권 뺏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갑을 더 보호하고 이 사람을 덜 보호합니다. 그래서 너 등기 무효 그래요. 그랬을 때 이 현상을 보고 민법 총칙에서는 앞사람 무효면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다 무효입니다. 이걸 절대적 무효 그랬어요. 이걸 등기로 바꿔보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매매처럼 꾸며서 등기해놨어요. 병이 보기에 이게 무효인지 모릅니다. 사실 무효인데. 그래서 국가가 만든 등기부가 을을 소유자라고 공시하니까 그 국가가 만든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어요. 그랬더라도 앞등기 무효면 병 보호 안 되는 성질이죠. 이것을 병은 등기가 을을 소유자로 공시합니다. 그걸 믿었더라도 앞등기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것을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 그래요.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신 원칙은 그 양괄호 1번 의의를 보세요. 공시된 내용을 신뢰한 자는 그 공시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데 2번 적용 범위에서 1번 부동산 등기는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다 읽어보세요. 옛날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만 글 읽어보시는데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164페이지. 이제 우리는 물권 변동 중에 부동산이 중요해요. 부동산 물권 변동 공부하는데 부동산 물권이 변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것과 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옛날에 한번 다 해봤어요. 다시 이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등기가 요구되는 것과 나중에 등기하면 되고 아직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이게 요하지 않는다죠? 그럼 등기요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86조에서 우리가 법률 행위를 봐봤어요. 그 다음 오늘 하나 보실게. 이제 부동산 시효 취득 시효 완성이에요. 이게 245조 1항입니다.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법률 규정이었죠. 그리고 이게 187조였어요. 다시 한번 조문만 확인해 볼게요. 자, 164페이지 네모 3번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 있죠. 그럼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다음 법률행위 동원하십니다. 법률행위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됩니까? 등기도 그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서 이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원인이면 반드시 등기하지 물권이 변합니다. 바로 아래 245조 있나요?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입니다. 1항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다음 등기 동원하십니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건 다음 주에 할 텐데 아무튼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한다고 다음 주 이건 해요. 일단 같이 본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네모 4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죠. 그럼 187조 보세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그럼 상속, 공영징수가 수용이었죠. 판결금의 기타, 법률 규정 동원하셨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에 다시 취득 동원하세요.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 동그라미.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근데 팔 때는 등기하란 말이에요. 처분할 때. 그러게 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까지 봐봤죠? 조문만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면 166페이지가 있어요. 160. 자, 네모 5번 등기 청구권 있나요? 여기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은 이걸 일단 비교하셔야 됩니다. 책이 없지만. 그럼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그랬죠? 누가 행사요? 현재 물권자.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 그래요.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까요? 아직 물권 취득 못하고 아직 채권자인 자, 현재 채권자가 행사하는 게 채권적 청구권이다.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물청이라고, 아직 물권 취득 못하고 아직 채권자에 불과한 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채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자가 물권자인가 채권자인가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연습해 보면 갑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을은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까 186조 매매는 법률행위죠. 등기해야만 을은 물권 취득합니다. 근데 아직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청구권은 저기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이 권리는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그럼 누가 행사해요? 행사자가 누구죠? 행사자는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럼 우리 현재 물권자야 아니에요? 등기 안 하면 물권 취득 못한다 했죠. 아직 물권자 아니고 아직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행사는 채권자 청구권이에요.
등기 안 하면 물권치도 못 한다잖아요. 아까 186조. 아직 물권자 아니죠. 아직 갑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경사니까 채권전 청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다르가에 따라서 물청 그러면 큰일 나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소유권 넘겨달라고 이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 채권자예요. 채권자의 불간자죠. 그 장사면 채권자 청구권이랍니다. 다음 이번에 아까 다시 한 거. 제가 이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려요.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뒀어요. 그럼 이 등기 무효죠. 그럼 갑은 너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이거 말소유라고 아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누가 행사요? 갑이 행사죠. 갑은 현재 물권자죠, 소유자. 소유자가 행사는 물권 요청권. 그 중에 아까 방해 제거 청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사자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청이고 아직 물권 취득 못하고 채권자에 불과해요. 그자 행사하면 채청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말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물권이니까 물청이라면 안 됩니다. 현재 물권을 취득했는가 못했는가 그걸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청구권은 물청과 채청을 나누는데 이 나누는 가장 큰 시력은 이제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럼 방금 하셨듯이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이 등기 청구가 이건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근데 소유권은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이 등기 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면 이건 애초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청, 채청 나누는 가장 큰 시력이 여기 있어요. 소멸시효 대상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럼 자 166페이지 봐보세요. 네임 5번 등기 청구권 있나요? 의의 보세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청구에 한다. 2번 쟁점 가로 열고 소멸시효 여부예요. 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나 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자가 행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럼 10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없어집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채청인 경우 있나요? 그럼 일단 1번만 밑줄 동그란 1번 법률행위 동그라집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경우 가로 열고 대표 징계가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에요. 아까 여기 지워버렸는데 아까 등기 안 한 자가 소유권 청구했죠. 여기 아까 대표인 채청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물청 있나요? 그다음 1번만 밑줄 말소 등기 청구권 있나요? 이 아까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이 대표적인 물청입니다. 현재 물권 행사예요. 아까 두 가지 사례를 그대로 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모 6번 있는데 자 네모 6번 제목을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 써 있나요? 밑줄에 보세요. 밑줄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인데 등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소유권 취득에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다시 매수인인데 등기 안 했으면 절대 소유권 물권 취득 못한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를 보니 소유권 미취득이에요. 그러죠? 그럼 이제 이 두 사례를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갑부동산을 우리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을 아직 점유도 이전받지 않았어요. 아직도 갑이 지배하고 우리 사실상 지배를 넘겨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을은 아직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아직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우리 매수인이 아직 등기하지 않았는데 매수인이 점유는 넘겨받았어요. 우리 저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소유자 아니에요.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돈 다 줬더라도 절대 소유자 아닙니다.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소 못해요. 아직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이 있어요. 물청이요, 채청이요. 똑같이 채권요, 초음권입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 차이가 뭐죠? 그렇죠. 점유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나머지 다 공중도움인데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갑에게 이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원칙 10년 소멸시효 걸려요. 채청이니까. 그래서 얘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을은 10년 안에 이걸 행사해야 돼요. 10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이 권리 없애버립니다. 그게 소멸시효에 걸린다 또는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이 을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이 을도 가진 권리가 채권이지만 우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채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달리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10년, 20년 지나도 을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건 이 상태로 10년 지나면 이건 없어져요. 이렇게 대법원이 달리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없애버린 겁니다. 즉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매수인으로서 등기도 안 했고 점유도 넘겨받지 않았죠. 을은 권리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은 소유권 취득 안 했지만 부동산을 점유받아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상태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리 판단했냐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현대인의 등기 관련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해방 직후예요. 해방 직후에 을이란 농부가 옆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샀거든요. 해방 직후에 농부들이 등기가 뭔지 몰라요. 등기 뭔지 몰라요. 해방 직후에 자기 이름 한문으로도 못 써요. 이게 아라비아 설자 이자인가 자기 이름인가 몰라요. 해방 직후에. 그 자들이 등기가 뭔지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다 해서 이거 10년 지나서 소멸시효로 다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수많은 농부들이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고 판시했어요. 그래야 지금 50년 지난 지금에도 을은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은 등기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돈 줬는데 등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현재? 없죠. 근데 이건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데 너는 권리자로서 점유조차도 않으니까 너는 부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년 안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판시했어요. 그럼 자 166페이지는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소유권 및 취득 있나요? 그건 두 줄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나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3번 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은 동그라미 칩니다. 채청 동그라미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걸린 것이 원칙이다. 이쪽입니다. 원칙 소멸시효 걸려 여기.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점유가 크게 보여야 돼요. 자 이번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 동그라미 점유가 서장훈처럼 크게 보여야 돼요.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장훈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서장훈 점유가 크게 보여야 나머지 다 안 보이고. 그래서 등기청구 소멸시효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양괄호 2번 있어요. 양괄호 2번 점유 사용권 취득 있나요? 자 갑부동산을
우리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거든요. 그럼 아직 소유자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우리 점유는 넘겨받았네요. 그럼 을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거 불법점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불법 아니겠죠? 을은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돈 주고 사서 갑으로부터 정당하게 점유를 넘겨받았겠죠. 그럼 소유자는 아니지만 을은 현재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이는 정당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아직도 갑이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야, 너 내 물건에서 나가라고 물권적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자기가 소유자지만 을에겐 나가라고 못합니다. 을은 돈 주고 사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죠? 오히려 자기가 등기해주고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그런 거지. 아직 을이 소유자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물권에게서 나가라고 반환 청구하면 안 돼요. 을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정당은 점유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빨리 등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양가로 보시면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럼 세 줄만 보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토지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럼 소유자는 아니죠. 그래서 매매계약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 효력으로서 이를 동원하칩니다. 점유 사용할 권리 동원함이에요. 점유 사용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까지 임질 보아야 하고 그 보아야 하고까지 딱 사선 끊고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보아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갑은 나가라고 물권 요청 행사할 수 없어요. 얘는 정당한 점유권 있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네모 7번 중간 세연 등기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봐봤죠. 첫 시간에 봤죠. 중간 세연 등기는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라고 봤어요. 기억 안 납니까? 이제 기억 안 나도 우린 눈치라도 있어야겠죠? 단속 규정 써있잖아요. 이게 시험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우리가 둘째 시간 했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항상 법은 이렇게 반복하니까 아직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결국 알게 돼요. 법률 규정은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이렇게 나눴죠. 제가 사람이 친절해서 나올 때마다 반복해줘요. 다른 선생님들은 지난번에 했죠.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그 규정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이 유효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법규정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이처럼 한마디로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을 임의 규정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이건 대부분 계약법 규정이 대부분 임의 규정에 있습니다. 반면 강행 규정은 우리한테 언제나 적용이 돼요. 근데 강행이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나눴습니다. 어떤 규정이 단속 규정일 때 이걸 위반하게 되면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해요. 즉 사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단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적 거래 유효 이런 걸 단속 규정. 그다음 어떤 게 효력 규정이라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개인 간 거래도 무효가 돼요. 결국 무효가 되는 것은 효력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 무효 그러면 원칙 맞는 말이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물권법 대부분 물권법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 규정 대표적인 예로서 중간 세연 등기가 나와요.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근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 안 했거든요. 그럼 을 소유자 아니죠? 근데 우리 다시 병에게 등기하지 않고 다시 팔았다. 다시 판다를 전매했다를 전매. 근데 등기 없이 팔았죠. 이것을 흔히 미등기 전매랍니다. 그리고 등기는 갑에서 병 앞으로 이를 직접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이걸 이제 을 건너뛰고 등기했죠. 이걸 중간 생략 등기 또는 미등기 전매랍니다. 그럼 현재는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서 을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 다시 병한테 팔면서 예를 들면 10억에 사서 12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2억이죠. 그럼 우리는 양도차익 2억에 대한
이때 양도세를 내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한번 양도세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세금 안 내려고 지금 현재 등기를 어떻게 했나? 을 건너뛰고 1억에 등기해버렸습니다. 1억에. 을을 건너뛰고 1억에 등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2억 벌고 세금 10원도 안 낸 겁니다. 이런 걸 중간 생략 등기 그래요. 그러면 이게 들키면 민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을은 형사처벌돼요. 깜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을은 처벌되더라도 원래대로 하든 이렇게 불법적으로 했든 결과는 똑같죠. 이것을 결과가 똑같다 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그럼 그냥 이등기 유효입니다. 이걸 무효로 하고 을평 쓰니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럼 이 상태 이대로 그냥 유효하고 그냥 깜빵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처벌은 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단속 규정이랍니다. 이게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라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했던 거 다시 반복이. 자 보세요. 네모 7번 중간 생략 등기 양괄호 1번 단속 규정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를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그러니까 민법은 아니죠. 단속 규정으로서 당사사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사법상 효력이 개인 간 효력이에요. 개인 간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가 유효. 그래서 양괄호 2번에 이미 경로된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1번만 봅니다. 최초 양도인이 여기 갑이에요. 갑이 최종 양도인, 얘가 중간자, 얘가 최종 양수인. 그럼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병 앞으로 이미 경로된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동그라미 유효이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봅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대세의 의미를 본 겁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168페이지 중간에 네모 8번 혼동 있나요? 혼동이 이제 무슨 말인가만 보고 가겠습니다. 혼동이란 뭐가 혼란스럽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혼동이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 권리가 귀속될 때 필요 없는 권리를 없애는 겁니다. 다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 권리가 귀속될 때 필요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 말이에요. 말이 어려운데 예를 보면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등기 물구에 전세권자 을이 있어요. 그럼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빌려 사용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을이 부동산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을이 돈 주고 아예 사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자 시간 순위 갑이 소유자였고 을이 전세권 취득했죠. 그 다음 을이 돈 주고 이렇게 사버린 겁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은 현재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죠. 그럼 내 거면 전세권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이렇게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전세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건 소멸시키는 것을 혼동 그래요. 혼동. 그래서 이건 말소 등기 없이도 이 상태로 소멸한 겁니다. 혼동된 거예요. 근데 단 예외적으로 만약에 우리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만약에 저당권자 병이 있었다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은 현재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죠. 내 거니까 전세권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때도 이게 소멸할 것인가? 이때는 밑에 뭐가 달려 있잖아요. 그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이자도 부하고 이자도 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혼동은 간단해요. 혼동은 밑에 소멸되는 권리 밑에 꼬리가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 돼요. 꼬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꼬리가 없으면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혼동이에요. 간단히 시험에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아까 봐보세요. 아까 이거 없을 때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우리는 소유권과 전세권 있잖아요. 이거 필요 없죠. 이게 소멸할 것인가? 밑에 아무것도 없죠. 꼬리 없으면 소멸해요. 꼬리 없으면. 이번에는 뭐가 있잖아요. 꼬리 달렸잖아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책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봐보세요. 이번에는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병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병. 병은 소유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죠. 그럼 내 건데 저당권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그럼 이게 소멸하는 겁니다. 밑에 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혼동으로 소멸해요. 혼동으로. 근데 만약에 병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삼손이 저당권 또 있었대요. 정이. 저당권자 정이 또 있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병은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그럼 내 거니까 저당권 필요 없죠. 그럼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이제 꼴이 있잖아요. 그때는 소멸 안 해요. 그래서 꼴랑지가 있는가 없는가 보시네요. 꼬리. 문제는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하는데 이걸로 모든 시험 다 풀어요. 그래서 그 혼동을 보시면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계속하는 혼동이란다. 이러한 경우 이들 두 개의 지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그 한쪽은 다른 쪽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된다. 단 소멸할 때 꼬리가 있는 거 없는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컨대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우리 지상권 그랬죠? 근데 지상권이 아직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까 저는 이 전세권 예를 들었어요. 저는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타인 부동산 빌려서 사용 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사용하던 중 우리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우리 토지를 샀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있죠. 그럼 내 거니까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그럼 꼴이 없죠? 그럼 소멸하는 겁니다. 하였다면 그다음에 의르 지상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나중에 아까처럼 꼬리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물권법 총서를 마치고 이제 8개 물권 중에 점유권이 나오죠. 10분이 시간을 치고 점유권부터 보겠습니다.